네. 오늘은 이게 대륙 분포의 변화, 여기 부분을 할 차례인데요. 네. 지난 시간에 윤제 네, 들리나요? 네, 네. 지난 시간에 여기 그 앞부분 대판 구조론까지 했었죠. 네. 네. 오늘 이제 고지자기를 나갈 건데, 윤제는 고지자기 뭐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 옛날에 네. 자기장이 네. 그 암석에 이렇게 표시돼서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 아, 그게 이렇게 여러 가지 쭉 나열돼 있는 거 나란히 네네네네. 좋아요. 그러면 고지자기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안 변해요. 아, 좋아요. 네. 우선 기본 개념은 있어요. 네. 자, 여기 책은 24페이지 펴시면은 이제 나와 있는데, 고지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옛날 땅에 남아있는 자기장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러니까 지질시대, 지질시대에 암석이 생성되게 되는데, 그때 이 암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요거 아이 끄집어낼게요. 마그마에서요. 마그마에서 암석이 되는 거라고요. 음, 그러면 마그마를 상태로 따져보면은 마그마는 무슨 상태죠? 액체. 네, 좋아요. 액체. 그리고 암석은 고체입니다. 그러니까 마그마가 식어가는 과정에서 네, 그게 기록이 되게 되는 것이고 암석으로 변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오른쪽 위쪽에 살짝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여기 밑에 암석이 생성이 됐어요. 여기에 고지자기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지구의 자기장이 바뀌어도 고지자기는 그냥 암석으로 남아 있으니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지층에 남아 있는 것을 보면은 지구의 자기장 방향이 이쪽이었어. 그런데 현재 지구의 자기장 방향을 봤더니 현재는 북극이 이쪽이네. 근데 북극이 여기에서 이렇게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급하게 움직일 리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의 자기장이 저렇게 변한 걸 보고 대륙이 움직였다라는 것을 반대로 추측을 해내는 거예요. 아,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보겠습니다. 자, 이 고지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구의 자기장 방향, 그리고 지구의 옛날 자극의 위치, 그리고 땅이 만약에 움직였다라면 생성 당시에 위도를 알 수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지구의 자기장부터 좀 살펴보셔야 돼요. 지구의 자기장이라고 하면은 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설명은 나와 있습니다. 막대 자석이 지구 중심에 있다라고 하면 지구의 북반구에는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고 있고요. 남반구에는 나침반의 S극이 지표 쪽으로 기울어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오른쪽 위에 또 빈 공간이 있는 곳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무슨 그림이냐면 자꾸 코로나가 발생됐대요. 자, 무슨 그림이냐면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이렇게 회전한다고 칩시다. 여기가 북극이고요. 좀 펜이 굵으니까 좀 얇게 할게요. 이쪽이 남극입니다. 더 얇게. 자, 그러면 지구의 북극과 남극에 정확하게 일치하게 지구의 자석이 분포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약간 기울어져서 지구의 자기장이 분포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지구의 자기장이 분포하는 것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외핵이요. 열대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구가 자기장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외핵은 무슨 상태냐면은 네, 외핵은 액체 상태예요. 액체. 무슨 물질로 구성되어 있냐? 철과 니켈. 니켈과 같은 물질, 금속 물질들이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네, 열대류를 하는 거예요. 열대류를 통해서 금속이 계속 돌다 보니까 여기 외핵에서 자기장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구의 자기장이 네, 여기 요 부분 이제 굉장히 많이 놀라는데 라율 학생 그 마이크 켤 수 있어요? 지금 주변이 시끄러워가지고. 아,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구의 북극은 네. 그 자석으로 따지면 N극일까요? S극일까요? S극이요. 어? 네? 북극은 N극. 북극은 N극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네. 근데 맞습니까? 네. 네, 다시 한 번만요. 지구의 북극은 S극이고요. 지구의 네. 남극은 N극입니다. 네. 네. 왜 그러냐면은 네, 지구의 그 적도 부근보다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네, 북반구라고 해요. 네. 북반구에서는 나침반의 N극이 어느 쪽을 가리킵니까? 네, 북쪽을 가리켜요. 지구의 나침반이 N극이 북쪽을 가리키고 S극이 남쪽을 가리켜요. 정확하게. 네.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지구의 북극이 S극이니까 그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킨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네.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초등학교 정도의 배우는 그 이야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보면 네, 윤재 네. 자기장은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남극에서 나와서 북극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무슨 자석으로 따지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좋아요. N극에서 나와서요. S극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과정에 네, 이렇게 지구의 S극에는 지구의 북극에는 이렇게 아래로 뚫고 들어가는 모습을 그릴 수가 있죠. 이거는 초등학교 때 그냥 자석을 놓고 뭐 셀로판지를 놓은 다음에 그 위에 철가루를 뿌리면 움직이는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화살표의 방향이 항상 네, 남극에서 나와서 북극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양새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나침반 세세하게 그리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확대가 더 안 되니까 여기 부분 보시면 N극 방향, 나침반의 N극 방향이 화살표의 끝방향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밑에 보게 되면은 나침반의 N극이 네, 아래쪽을 향하고 있네요. 아래쪽을 향하고 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동물이라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을 플러스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전 지구에 남반구에 많이 사람이 살았으면은 남반구 쪽에 이제 플러스라고 이야기할 텐데 이걸 정한 사람이 북반구니까 나침반이 지표면에 비해서 여기가 지표면이 될 거예요. 여기 땅과 평행한 지표면이 수평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나침반이 아래쪽으로 기울었네요. 북반구에서는 나침반이 수직선 아래쪽으로 기울게 되는데 네, 여기에서 자북극과 자남극에 있는 것처럼 자북극은 자기상 북극, 자남극은 자기상 남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아래로 기울었다라는 것을 플러스 30, 플러스 60, 플러스 70 이렇게 수치를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제목은 복각이라고 하는데요. 복각 말고 잠시만요. 네. 복각이라고 하는 것은 나침반의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이야기하는데, 네. 수평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쪽 그림에다가 그려보면은, 수평면이, 이렇게 지워야 되나? 이거, 뭐지?
약간 좀 잠깐 이거 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잠시만요. 저 버튼이 눌린 게 처음이라. 네. 돌아왔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나침반의 자침이 수평면하고 평형을 이루다 보니까 오른쪽에 설명을 그리다 보면은 여기가 수평면이에요. 수평면에서 나침반이 아래로 기울었어요. 요게 플러스 복각이라고요. 그리고 나침반이 N극이 위로 이렇게 붕 뜨게 되면은 이거를 마이너스 복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런 명칭을 기억할 때는 복자를 두고서 조직에 보스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조직에 보스. 네. 보스한테는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고개를 숙이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점수를 받겠죠. 네. 그래서 보스한테 복종한다. 플러스 점수를 받으려면 더 아래로 기울여야 되는구나. 내가 플러스 점수를 받지 않고 마이너스로 점수를 받으려면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우선은 뭐 이런 명칭들은 아는 건 중요한데 여기에서 복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밑줄 그으실 수 있으면은 그어주시길 바랍니다. 복각은요, 네, 그 지방에 암석이 만들어진 당시에 위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볼게요. 만약에요, 인도 대륙이 남반구에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쭉 현재 북반구로 올라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남반구에 현재 그 예전에 인도 대륙이 있었을 때 이 당시에는 네, 대륙에 무슨 암석이 쌓였을 거예요. 마그마가 들어와서 네, 암석이 식기 시작하면은 마그마 안에는 철과 니켈 또는 칼슘과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 광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금속 광물들이 마그마 상태일 때는 액체 상태이다 보니까 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여서 그 당시의 자기장의 방향대로 이제 딱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 대륙에 1번 지층이 쌓였을 때 마그마의 방향처럼 자기장의 방향처럼 N극이 위쪽으로 가고 있는 모양새를 그렸어요. 근데 얘네들이 뚝뚝뚝뚝뚝뚝뚝뚝 이동을 했어. 그러면 1번 지층 위에 이렇게 1번 지층 위에 2번 지층이 쌓이게 될 때 이것도 마그마에 의해서 굳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위에는 네, 현재 지구 자기장의 방향과 모습과 같은 그 위도에서 쌓일 수 있는 자기장의 방향의 모습과 같은 2번 지층이 쌓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1번 지층과 2번 지층은 그 당시에 차례로 쌓이게 되었다. 그런데 이 복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네, 그 지방의 자기장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자기장이 어떤 복각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그 지방의 위도가 표시 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도 대륙의 복각을 측정하다 보면은 네, 예전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은 25페이지 보시면은 그게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대륙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인도 대륙은 7,100만 년 전에 남반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남반구 7,100만 년 전에 남반구에 있었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근거가 7,100만 년 전에 네, 복각이 그때 당시에 쌓였었던 그 암석의 복각이 마이너스 49도라고요. 마이너스 49도라는 거는 N극이 아래쪽을 향한 그 북반구의 다른 대부분의 모습들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데 그건 플러스 복각이고요. 마이너스 복각이라는 것은 N극이 위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9도는 북반구에서는 나올 수 없는 복각이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49도? 그러면 이 당시에 7,100만 년 전에 인도 대륙이 그 암석이 쌓일 때는 네, 인도 대륙이 남반구에 있었겠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꾸준히 네, 복각이 변해 온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9도에서 현재 36도, 플러스 36이라는 것이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플러스 36이라는 것이 생략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윤재 같은 경우에는 5천만 년 수치 기억해 주세요. 5천만 년. 네. 왜 이거 기억하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고생대. 아니요. 너 나중에 그 지지시대에 가면 엄청 고생하겠네요. 우선은 5천만 년이라는 것은 신생대 뭐 초기 정도인데, 신생대 초기에 네, 유라시아 대륙과 그 부딪혔다.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 이런 수치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 그런데 우리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볼게요.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5,500만 년 전에, 5천만 년 정도 전에, 지금 여기는 유라시아판은 여기 위쪽에 있는 거고, 인도 대륙은 여기에 있는데 왜 부딪혔다라고 할까? 네, 유라시아판도 원래는 좀 더 남쪽에 있었어요. 네, 그런 유라시아 대륙도 북쪽으로 움직이는데, 부딪힌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면은, 네, 5,500만 년 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도 움직이는 거구나. 인도 대륙만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데, 유라시아 대륙도 같이 움직였구나. 이렇게 그림을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저기 위쪽에 보시면은 24쪽 위쪽에 보시면은 지구 자기장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잠깐 그려놨었는데요. 네, 이 부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구의 북극과 S극을 좀 다르게 그려놨어요. 그런 이유는 지구의 회전 방향대로 외핵이 열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지구의 회전대로 지구의 자기장이 생겼더라면, 네, 지구의 북극, 그리고 자기장의 북극, 이렇게 따로 구분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지금 이때 자기장의 북극을 우리는 지북이라고도 하고요. 자북이라고도 합니다. 보통은 자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자북과 또는 자기상 북극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위쪽에 진짜 지구가 회전하고 있는 축, 지구의 자전 축을 우리는 지리상 북극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진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북과 자북은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림 하나를 더 그려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이 공간에 설명을 해볼게요. 지구의 자기장이 약간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해본다면은 뭐 그림을 요거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네, 목소리는 잘 들리나요? 똑똑. 네, 이렇게 측정 장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측정 장소 있다라고 했을 때 지구의 진북이 이쪽에 있고요. 진북 이쪽에 자북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구의 나침반은 네, 아래쪽을 향하게 돼요. 지금 여기가 무슨 기준이냐면 북반구 중위도 기준으로 네,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 네, 이 나침반이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수평적인 성분이 있고요.
이렇게 연직적인 성분이 있을 겁니다. 뭐 파란색이 좀 잘 안 보이면 보라색으로 연직적인 성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때 이 연직 성분을 연직 자기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자북으로 향하는 수평 성분을 수평 자기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력. 자, 이때 이 수평 자기력과 네, 요렇게 아래로 기운 힘이 전자기력이라고 하는데 네, 진짜 실제로 전체의 자기력을 합친 말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평자기력과 전자기력 사이의 각도를 우리는 앞으로 숙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복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각. 그리고 네, 진북 방향이 이쪽이었었고 자북 방향이 각각 달랐는데 네, 수평성분 진북에서 자북 쪽으로 얼마만큼 치우쳤냐. 지금 복각은 그림에서 아래로 내려갔다. 그 박스 직사각형의 박스에서 아래로 내려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네, 그리고 네, 지금 그리고 있는 진북과 자북은 수평선에서 수평선에서 얼마나 치우쳤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치우칠 편자를 써서 편각이라고 합니다. 편각은 옛날에 진북과 자북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현재는 진북과 자북을 바로 구분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진북과 자북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구의 수평 자기력, 그 방향은 진북이라고 가정해도 됩니다. 네. 그런데 현재는 진북과 자북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평각을 이용해서, 진북에 비교해서 자북이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뭐, 요런 정도가 이제 평각인데요. 평각은, 네, 여기에서 측정을 해보시면은 평각은요, 암석이 만들어진 당시에 지리상 북극에서 어느 방향으로 떨어져 있는지. 자,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리상 북극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자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진북과 그 당시에 자북을 구분할 수 없으니까 그건 그냥 그 당시에 별로 차이는 안 나니까요. 네, 그게 지리상 북극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네,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북극의 이동 경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북극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네, 나침반에 N극도 한 개, S극도 한 개란 뜻입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자북극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 대륙에서 측정한 과거 자북극의 이동 경로가 같다라고 예상했지만 이거는 같다라고 예상했다라는 것은 네, 지구의 대륙을 고정시켜 놓고 보면 네, 자북극의 이동 경로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륙은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실제로 여기 1번 그림 한번 보실래요? 1번 그림 보시면은 네, 유럽에서 측정한 자북극의 이동 경로와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자북극의 이동 경로가 5억 년, 4억 년, 3억 년, 2억 년, 1억 년에서 다 달라요. 근데 뭐 이상하게 모양 패턴은 비슷하죠.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지구의 자북극은 한 곳에 이제 뭉치게 되는데 모양 패턴이 비슷한 걸 바탕으로 인해서 북아메리카와 유럽 대륙의 모습을 좀 겹쳐봤더니 자북극 이동 경로가 네, 일치하는 거예요. 저 오른쪽에 있는 2번 그림이 이제 일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 정도면 일치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저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5억 년 전에는 대륙이 뭉쳐 있었구나. 그리고 5억 년에서 시간이 점점 지나다가
2억 년 때부터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간격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구나. 대서양이 생기기 시작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옛날에는요, 과거에 대륙이 붙어 있었다고요. 음,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우리가 고지작이라는 걸 통해서 대륙이 이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구나.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진북과 자북의 차이점을 통해서 복각과 평각이라는 장치를 통해 알 수 있는 거구나. 네, 오른쪽에 있는 복각과 평각의 측정, 오른쪽 날개 설명 이 부분도 잘 읽어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우리 복각과 평각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한번 보고 넘어올게요. 요거는 우리가 먼저 궁금증이 드니까 네, 복각, 평각 예, 문제를 먼저 풀 건데요. 뒷장에 보시면은 몇 페이지? 31페이지에 네, 2번하고 3번 문제가 있습니다. 네, 요거 두 개 한번 풀어보시고 네, 같이 한번 또 상의해 볼게요. 다 푸시면은 대화용 계정에다가 다 풀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응? 나율이 튕겼나? 음, 네. 알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은 지구의 자기장을 나타낸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자북극의 이동 경로를 보고서, 여기에 N극이 들어가고 있는 모양새네요? 아, 이런 걸 보고, 아, 현재 지구의 자기장과 똑같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회전하고 있는 곳, 자북극이 있는 곳, 이 두 군데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네, 기억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복각의 크기는 A 지점이 B 지점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A 지점은 복각이 90도예요. 플러스 90도. 네. 플러스 90과 마이너스 90. 이건 문제 안에 문제입니다. 혹시 복각 누가 더 큰가요? 윤재 학생? 아, 네, 같습니다. 이거는 방향이 다른 거지. 네, 다르지. 각도는 같다. 그러니까 기울어진 각도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함정 문제를 냈는데 네, 제대로 맞추셨어요. 잘했습니다. 아, 그리고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복각의 크기는 A가 플러스 90, 그리고 B는 복각의 크기는 알진 못하지만, 네. 그래도 아래로 기운 걸 보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플러스 90보다는 작다. 그래서 니은 맞다. 자, B 지점에서 나침반의 S극은 지표를 향한다라고 하는데, 나침반의 S극이 아니라 북반구이기 때문에 N극이 지표를 향한다라고 봐주시는 거고요. C 지점은 자기상족도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지표면과 수평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복각이 0도라고 표현하는 거 맞습니다. 네. 그 다음 장에, 그 다음 문제 보시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네, 자기력선의 방향, 요 삼각형,
화살표의 방향을 잘 봐주셔야 돼요. 네, 자기력선의 방향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위쪽을 향하고 있어요. 기울어진 각도는 30도, 30도로 갔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가 지점은 아래로 30도 기울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여기와 여기는 억각으로 같은 거죠. 그래서 수평면 기준으로 아래로 30도 기울었으니까 플러스 30 맞습니다. 나 지점은 N극이 위로 치들고 있으니까 네,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네, 니은은 틀린 거고요. 가와 나 지점에서 자침이 기울어진 각도는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래로 30도 기우나 위로 30도 들뜨나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디귿 맞는 것이어서 정답은 3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런 문제 잘 풀어보셨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이제 어려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바라보시냐면은, 네, 지구의 자기장 몇 페이지냐면은, 네, 다음 장에, 네, 5번과 6번, 두 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5번과 6번이요. 네. 이런 문제는 쉽나요, 윤재 학생? 음, 네, 어려운 문제 드리고 싶은데, 네, 좀 같이 하는 과정이라서, 선생님이 대략 한 6월, 6월 말 평가 끝나면은 그때 특수완 이렇게 같이 풀면서 어려운 문제 그때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수특수완 구매해서 한번 풀어보시면서 질문거리 쌓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수특수한 질문거리 쌓고 나서 이제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8시 반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끝나고 나서 잠깐 몇 페이지 몇 번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나열이는 이제 다 들어가서 이제 간다고 하더라도 혹시 필요하시면은 8시 반 조금 넘어서까지 질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책은 32페이지고요. 32페이지 5번 보시면은 북아메리카 대륙과 그리고 유럽 대륙에서 측정한 자북극 이동 경로 두 갈래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 자북극이 두 개라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자북극이 두 개가 아니라 대륙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가 합쳐져 있다가 두 개로 나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예전에는 대륙이 붙어 있었다. 현재는 떨어져 있지만 네, 자북극이 두 개가 아니다. 지질시대 동안 자북국의 위치가 변하였다. 네, 변한 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의 자기장은 외핵의 열대류 때문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데, 외핵의 열대류라는 아이는 사실 움직여요. 액체가 어떻게 일정한 방향으로만 흐르겠습니까? 네. 외핵은요, 열대류를 할 때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북극은 그게 위치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네, 여기가 극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 바깥은 적도 부근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극에서 적도 부근까지 막 움직이진 않지만 네, 지구의 자기장은 약간씩 자북극의 위치는 변하게 됩니다. 네, 니은 맞아요. 자, 디귿
자북극의 이동 경로를 연구해서 여기에서 지금 두 개로 나뉜 모습의 경로를 통해서 대륙이 예전에 하나로 붙어 있었다가 떨어졌구나라고 하는 대륙의 이동 경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니은과 디귿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그 다음 내용 보시면은 네. 지금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7,1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인도 대륙의 이동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는 위도가 북위 33도고요. 그리고 7,100만 년 전에는 남이 18도에 위치하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복각의 크기는 예전에는 남반구였으니까 마이너스 그냥 위도를 그냥 그대로 붙여볼게요. 원래 동일하진 않지만 위도를 그대로 붙였다라고 했을 때 위도 18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북위, 네, 북위니까 북반구 33도를 그냥 플러스 33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복각과 플러스 복각 사이에 중간에 위도 0도가 위치하게 될 겁니다. 위도 0도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복각 0도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네, 마이너스 18도에서 0도로 가는 구간이 발생되게 되는 것이고 0도에서 33도로 이동하는 구간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 복각이라는 것은 기울어진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기호라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기울었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플러스 33도는 아래로 기울었다. 마이너스 18도라는 것은 위로 기울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숫자는 점점 줄어들었다가 점점 늘어났다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점점 감소하다가 점점 증가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5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복각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를 살펴보셨어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앞쪽의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네, 판경계 이제 마무리 되게 되는데 판경계라는 것은 판경계,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은 판 위에 놓여 있어요. 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암석권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굵게 하나. 암석권을 이야기하는데요. 암석권은 네, 지각과 최상부 멘틀 일부를 포함하는 거예요. 최상부 멘틀. 네, 깊이가 어디까지냐면은 대략 40km까지요. 킬로미터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대략 40km라는 것은 대륙 지각은요 좀 더 깊게 있고요. 해양 지각은요 좀 더 얇게 있기 때문에 이 지각의 깊이가 약간씩은 차이는 납니다. 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암석권 위에 놓여 있다 보니까 네, 판을 따라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판은 왜 움직이는 거냐? 그 밑에 있는 연약권이라고 하는 아이가 움직이게 되는데 연약권은요. 대략 100km까지의 멘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용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곳이 있고요. 하강하는 곳이 있다.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은요. 해양 지각이 생성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곳에 해령이 발달해서 해양 지각이 확장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데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 항상 해양 지각은 아니에요. 해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승하는 지역이 마침 해양 지각이었었던 거고요. 네, 상승하는 곳이 마침 대륙 지각이라면 대륙 지각이 찢어지게 되는 동아프리카의 열곡대와 같은 지점이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발산형 경계에서는 네, 아래에서부터 멘틀이 올라오니까 화산 활동 발생합니다. 그리고 얕은 곳에서 판과 판이 찢어지는 활동들이 나타나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얕은 곳에 지층이 부서지니까 갈라지니까 네, 천발 지진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수렴형 경계에는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네, 섭입형과 충돌형이 있어요. 섭입형은 네, 밀도가 큰 해양판이 섭입한다는 거. 그리고 충돌형은 대륙판과 대륙판, 그러니까 밀도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충돌하기 때문에 네, 저 경우 같은 경우에는 누구 하나 내려가지 않고 위로 같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섭입형에서는요, 보통 밀도 차이가 나는 아이들이에요. 밀도 차이 큼.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대륙판과 해양판은 주로 해양판이 밀도가 커요. 해양판과 해양판, 어떤 판이 있냐면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라고 하는 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해구를 이제 만들게 되는 그런 판과 판의 충돌 경계가 있는데요. 뭐 내용, 그 이름은 다 기억하지 않더라도 해양판과 밀도가 큰 해양판이 부딪히게 되면은 네, 누구 밀도가 큰 애가 밑으로 내려가는구나. 네, 그러면서 해구, 호상열도, 스곡산맥이 형성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나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호상열도가 생기는 지역에서는 스곡산맥 안 생깁니다. 스곡산맥이 생기는 지역에서는 호상열도가 안 생겨요. 왜 그러냐면, 네, 위에 그 두 개를 분류해서 그려볼 건데요. 호상열도라는 것은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면, 네, 보통, 네, 육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대륙지각입니다. 네, 대륙지각이 넓게 뻗어서 나온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그려볼까요? 해양지각이 이렇게 충돌해서 내려가다가, 네, 여기 부근에서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화산이 막 끌어올라서 슝 하고 화산섬을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곳은요, 네, 대륙지각에서 멀리 떨어져 나온 부분에 그 화산섬이 생겼기 때문에 네, 섬이 생겼다라고 해요. 네, 활 모양의 줄 지어진 섬, 호상열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생겨난 지층은 섬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과정을 비교하냐? 네, 대륙지각이요. 바다 쪽으로 뻗어서 나온 아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요런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해양지각이 막 이렇게 충돌해 와요. 해양지각이 충돌해 오는데 딱 부딪혀서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아래로 아래 계속 충돌하다 보니까 이 대륙지각을 밀어 올린단 말이죠. 밀어 올린다고 하면은 이 대륙지각이 점점점 뭐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스곡 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생겨난 우리 지구에서 유일한 지형이 네, 안데스 산맥이라고 합니다. 안데스 산맥은요, 이렇게 남아메리카 대륙이 바다 쪽, 태평양 쪽으로 멀리 뻗어서 나오고 있지 않은 탓에 네, 안데스 산맥은 습곡 산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돌형 경계,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해서 생기는 그 지역에서는요, 당연히 대륙과 대륙이 밀도가 비슷하다 보니까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어서 네, 위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네, 제일 유명하죠. 히말라야 산맥과 알프스 산맥. 자, 그러면 우리가 수렴형 경계 안에서 섭입형과 충돌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기존에는요, 뭐 여러분들 고3 학생들 많이 문제 푸시다 보면은 어느 지역이 주로 나오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어느 지역이 주로 나왔냐면요, 여기 그림에서 네, 요 지역이 주로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지역에는 해령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해구도 있고요, 뭐 변환단층도 다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여기는 좀 식상해져요. 그러니까 올해나 이제 뭐 잘하면 내년에 이제 나올 법한 곳으로 선생님이 예상을 해보자면 이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쪽에 보시면은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인도 대륙이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올라오게 된 근본적인 까닭이 여기 밑에 있는 해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극 대륙과요. 네. 호주 대륙, 인도 대륙을 분리하게 한 근본적인 그 해령이 바로 여기 밑에 분포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도 근처에, 네, 뉴질랜드 근처에 여기 부분 해구가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 저런 걸 통해서 해령의 특징, 해구의 특징, 변환단층의 특징, 판의 이동에 대한 특징이 모두 다 나타나는 지역이 사실 흔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저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 근처도 잘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기존에는 이게 남아메리카 서쪽이 문제 많이 나왔었지만, 네, 이제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도 기억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다시 보존형 경계로 가보시면은 보존형 경계는 뭐 선생님은 그냥 뭐 설명을 할 때 어깨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어깨를 부딪혔다라고 해서 어깨가 다시 태어나거나 어깨가 소멸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흔들림이 있을 뿐이죠. 자, 어깨를 부딪힌다라고 해서 불이 붙냐? 아, 그런 건 아니죠. 뭐 눈빛에 불이 붙을 수 있지만 진짜로 불이 붙지는 않죠. 그런 것처럼 보존형 경계 서로 어긋나서 지나가는데요. 네, 지진은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마그마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 아까 충돌형 경계, 네, 대륙판과 대륙판 수렴하는 그 아이도 있잖아요. 네, 그 아이 같은 경우도 마그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금 넘어가서 몇 페이지냐면 28페이지인데요. 28페이지에 뭐 대륙 분포의 변화라는 이야기가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자, 거기 부분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네, 예전에 12억 년 전 정도의 로디니아라고 이야기하는 초대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완자체계는 2억 4천만 년 전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게 되는, 네, 수능 특강 내용 설명 기준으로 보면은 2억 7천만 년 전 정도로, 2억 7천만 년 전 정도로, 네, 판게아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어디에 어떤 말이 써 있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3들은 수능 특강에 어떤 수치로 써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2억 7천만 년 전 정도에 판게아가 생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저 때는 언제냐? 이때 중요한 겁니다. 고생대 말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럼 고생대를 어떻게 기억해요? 중생대, 그리고 신생대 어떻게 기억해주면 좋으냐면, 네, 오른쪽 위에 그냥 숫자로 적어보세요. 지구의 나이가 46억 살입니다. 46억. 그리고, 네, 여기 좀 확대해 볼까요? 지구의 나이가 46억인데, 대략, 5.5억 정도의 고생대가 시작이 돼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5자로 끝나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5.5억이 고생대, 그리고 2.5억이 중생대, 그리고 0.65억이 신생대. 뭐 물론 여기 위에 앞에 있는 46억을 45억으로 기억해 주셔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만 외우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요즘 문제 트렌드에 맞게 알아두셔야죠. 그러니까 고3 모의고사에 이런 얘기들이 주로 나오죠. 네, 시생누대와 원생누대 이런 것이 있는데, 네, 시생누대는 생명이 시작된 순간이다. 또는 원생누대는 생명이 원시적인 시대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거 두 개의 구분은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이게 불분명하고요, 사실. 중요치 않은데,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이전에는 시생누대와 원생누대라는 시대가 있었고 그 시대에 있었던 아이가 바로 로디니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디니아. 그리고 고생대 말기 전쯤에 네, 반게아가 생겨난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로디니아도 초대륙이고요. 판게아도 초대륙이에요. 초대륙이라는 게 뭐예요? 대륙이 한꺼번에 다 뭉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판의 경계로 따져봐요. 뭉치려면 무슨 형 경계가 발달돼야 되나? 네, 수렴형 경계가 발달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디니아도 판게아도 수렴형 경계 발달이에요. 수렴형 경계가 발달된 것이다. 그러면 시간적 차이로 12억 년 그리고 뭐 2.7억 년 이렇게 따져본다고 했을 때 그냥 대략 쿨타임이 한 10억 년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요거는 완벽하진 않고요. 네, 대략 5억 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억 년. 근데 그러면 12억에도 발견됐고 2억 년 정도 전에도 발견됐는데 그럼 7억 년 건 어디 갔어요? 기록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워낙 오래됐으니까 기록에 안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찾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이름 붙여서 넣을 수 있습니다. 뭐 윤재가 찾으면은 윤재니아 이렇게 붙여서 이름 박아 놓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밝혀지고 있지 않아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수렴형 경계라는 것은, 또는, 뭐, 반대도 똑같을 겁니다. 발선형 경계라는 것은 대략 5억 년마다 발달했다, 많이 없어졌다. 발달했다가 많이 없어졌다. 지금 여기에도 적혀 있잖아요. 지질시대 동안, 네, 한 가지만 초대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발바라, 우루, 캐롤랜드, 콜롬비아, 뭐, 요런 것들, 전혀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저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판게아가 이제 형성될 때 이제 판게아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이렇게 C자 모양이잖아요. 네. 위쪽 대륙이 로라시아 대륙이라는 것이 있었고 현재 대부분 북반구를 이루고 있는 대륙들이 로라시아 대륙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남반구를 대부분 구성하고 있는 대륙들이 이제 곤드와나 대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이런 판게아가 형성될 때 북반구에 있었던 대륙들이 네, 합쳐지면서 습곡 산맥이 형성되게 돼요. 네, 요 에팔레치아 산맥이라고 하는 이름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북아메리카, 유럽 등등에 퍼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요 정도 기억하시면은, 옛날에 로디니아, 성캄브리아 됩니다. 성캄브리아대에 로디니아 대륙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대륙 이후에, 네, 어, 발산, 수렴 하면서, 네, 판게아가 만들어졌구나. 네, 이때 판게아는 우리 지구의 역사상 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네, 초대륙이었고 그 흔적들이 생명체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흔적이 잘 남아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로라시아 대륙과 곤드와나 대륙 이렇게 나뉜 것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구나. 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네, 현재 판게아가 생성된 지 2.7억 년 정도 지났으니까 뭐 대략 2억 년에서 2.5억 년 사이에는 또 다른 초대륙이 형성된다. 뭐 그 아이는 뭐 이름도 벌써 정해놨어요. 그 학자들이 2억 년이나 뭐 살 것도 아닌데 판게아 울티마라고 적어놨는데요. 네, 어쨌든 또 다른 초대륙이 생성된다는 것은 수렴형 경계가 매우 발달되다 보면 네, 다시 생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수능 특강 보시면요. 수능 특강에 네, 점점점
북아메리카 대륙과 네, 그 유라시아 대륙이 가까워지고 있는 모양새 그런 추세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그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그거로부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지?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을 좀 상상해 보시면서 그 판 운동을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그 느낌을 전달해 드립니다. 네. 자, 넘어가 볼게요. 조금만 더 내용적인 부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멘틀 대류라고 이야기하는데 판 구조론에서는요, 멘틀 대류가요, 네, 일부분을 이야기해요. 자, 판 구조론에서 이야기하는 멘틀 대류입니다. 얘는 판 구조론이에요. 판 구조론에서는 연약권 내에서의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연약권은 100km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범위 내에서 멘틀이 상승하고 하강하고 상승하고 하강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물질의 대류가 매우 느리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어쨌든 찬물에도 위아래가 있다라고 하는데 연약권 내에서도 분명 아래가 뜨겁고 위가 차갑고 그런 그런 경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 있고 대류가 하강하는 곳에 각각 해령과 해구가 형성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해령은 뭐라고 했었나요? 고개라고 했었고요. 해구는요, 네,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판을 이동시키는 이 힘에 대해서 과정을 밟아가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는 네, 여기 1번의 위치가 해령이 되는 거고요. 여기 위치가요, 해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령은 높고요, 해구는 낮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3번의 힘이라고 얘기하는데 3번의 힘은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왜 미끄러져요? 해령이 높으니까요. 정확하게 그리려면 이 그림은 약간 해령이 더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미끄러져서 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힘이 있고요. 해령에서 미는 힘, 그리고 2번 보시면은 요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해구는 잡아당기는 힘이 없습니다. 해구가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전혀 적혀 있지 않아요. 해구로 들어간 애가 그 섭입하는 판, 요 덩어리가 이 뒤에 있는 덩어리를 잡아당긴다고요. 해구가 잡아당기는 힘, 해구가 끌어당기는 힘, 이런 힘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해구에 섭입한 판이 잡아당기는 힘, 요런 힘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평양에 왜 해구가 왜 서쪽에만 있고 왜 태평양에는 동쪽에만 해령이 있을까? 대서양은요, 중앙에 해령이 있는데 왜 태평양은 동쪽에 해령이 치우쳐져 있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요 섭입하는 판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런 것과 비슷한 문제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1번은 해령에서 미는 힘이고 4번이라는 것은 멘틀이 상승 하강 하면서 네, 이 판이라고 하는 아이를 업고 가는 힘도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멘틀 대류 이외에도 우리 세상에는 판을 이동시키는 힘이 네, 무려 4개나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섭입대 분포와 판의 이동 속도 여기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네, 분명 섭입대에서는요 판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 구조론에서 그러니까 있는 해령에 의해서도 판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왼쪽 그림 남아메리카 판과 오른쪽 그림 오스트레일리아 판은 아주 큰 차이점이 있죠. 왜 그러냐면 남아메리카 판이 움직이는 동안 네, 오스트레일리아 판 같은 경우에는 네, 움직이고 있는 방향에 섭입대가 있다 또는 섭입대가 없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느 쪽에 섭입대가 있어요? 어, 네, 오스트레일리아 판 쪽에 섭입대가 있어요. 어, 오스트레일리아 판 쪽에 섭입대가 있다 보니까 섭입대가 잡아당기니까 힘이 더 빠르구나.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파는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고 오스트레일리아 파는 빨리 움직이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플룸 구조로는 여기서부터는 네, 다음 주에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남은 시간 동안은 문제 잠깐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요. 몇 페이지냐면 40페이지 2번과 그리고 4번 요거 두 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푸시면은 저 대화형 계정에 다 푸셨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 윤재 다 했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플룸 구조론하고 이제 마그마와 화성암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런데 과자 잃어버렸다. 누가 준 과자? 공주가 과자. 공주가 준 과자. 동주가 준 과자. 여기에는 없어, 조연아.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은 판을 이동시키는 힘 ABC에 대한 힘이고요. C는 어디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있어요? 해령에서 미는 힘이구나. 자, A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해구예요. 해구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아니라 네, 해구에서 섭입한 판의 무게에 의해서 나타난 힘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판의 무게에 의해서 나타난 힘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해구가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요. 해구로 들어간 판에 의해서 끌어당겨지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D는 해령에서 미는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멘틀 대류가 싣고 나르는 힘. 보통 이제 선생님 표현은 업고 가는 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멘틀 대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디귿 C는 물질이 상승하여 판이 생성되면서 나타난다. 네, C는 해령이잖아요. 네, 해령의 멘틀 대류가 상승하다 보니까 판과 판이 찢어지면서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나타난다. 네, 디귿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4번 보시게 되면은 그림은 남아메리카 판과 나스카판 주변에 판 경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태평양에서 해령이 있고요. 해구에서 들어간 판에 의해서 우리가 남아메리카 판을 봤을 때 남아메리카 판은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왼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근데 해구가 그 앞방향에서 전진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해구가 근처에 있긴 있는데 남아메리카판은 그 해구에 의해서 움직이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니은에 보시면은 나스카판에 이동해서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보다 해구에서 잡아당기는 힘의 역할이 크다. 자, 요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기 자, 이 해령에서 얘를 밀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간 판이 얘를 잡아당겨요. 자, 누가 더 힘이 클까요? 여러분들이 확대해 보시니까 그림이 훨씬 더 커 보일 건데, 네. 섭입한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훨씬 더 큽니다. 아까 선생님이 아까 질문했었던 거 있죠? 왜 태평양에는 해령들이 왜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을까? 그 질문의 답이 여기 있는 겁니다. 나스카판처럼 밑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쏠리게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니은이 맞는 설명이고요. 기억 남아메리카판은 멘틀 대류와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이동한다. 네, 멘틀 대류 맞아요.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 맞아요. 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의 이동 속도는 나스카판보다 남아메리카판이 크다. 나스카판은요, 해령에서 밀고 멘틀 대류가 없고 나스카판 들어간 아이가 끌어당기고 세 가지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남아메리카판은 멘틀 대류가 없고 해령이 밀고 이거 두 가지 힘이 끝이에요. 그래서 나스카판보다 남아메리카판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정답은 3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책 조금만 뒤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수능형 문제로 가보시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8페이지, 네,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58페이지 3번. 네, 요거 한번 풀어보시죠. 네, 자, 이제 또 살펴보시면 다 했어요. 3. 네. 그림은 어느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판의 이동 방향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뭐 옛날 수능은 이렇게 나왔었어요. 화살표에 방향 제시해주고 A가 뭔지 B가 뭔지 존재 다 노출되게 해놓고 나서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네,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고요.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 네, 요즘에는 이렇게 두 줄을 건네줍니다. 하나, 두 개. 이게 줄 두 개 주고서 끝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도 하나, 줄. 네, 이렇게 두 개 놓고, 네, 화살표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줄 이렇게 보고서 두 줄, 이게, 해령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한 줄이 있는 거, 네, 변환 단층, 변단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한 줄 있고서 이렇게 뾰족뾰족 한량전선처럼 있는 거 이건 해구예요. 왜 뾰족뾰족 한량전선처럼 서 있냐? 이쪽 방향으로 판이 섭입한다는 겁니다. A판, B판이 있으면은 A판이 밀도가 커서 B판 밑으로 섭입한다 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 옛날 문제라서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이때
그러면 이런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해령과 해령으로 이제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가는 아이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에가 기억이고 오른쪽이 니은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같이 생성됐잖아요. 이건 다른 거라고 보는 거예요. 판 구조론에서는요. 네. 여러분들이 봤었던 해령이라는 거, 해구라는 거, 다 판의 경계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판의 경계에 있는 것이고 두 판이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판이 기역과 니은, 디귿이 세 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니은 A에서는 판을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자, A에서는요. 네, 판을 밑에서부터 쭉 멘틀 상승류가 작용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밀어내요. 그래서 위와 아래쪽으로 향하게 된다. 뭐 A가 잘 안 보이시면 뭐 그림 지워드리겠습니다. 네,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는구나. 니은 맞고요. A, B, C 중에 열곡이 발달하는 곳은 열곡이라는 게 뭡니까? 열이 많다고 해서 열곡이 아니라고 했어요. 열곡이라는 것은 골짜기가 찢어진다, 양쪽으로 갈라진다라는 표현이에요. B랑 A랑 둘 중에 A 쪽이 해령인데 해령의 위에 꼭대기 부분 요렇게 V자로 갈라지고 있는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을 우리는 열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양쪽으로 갈라져서 퍼지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는 해령이라고 하는 전체 과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열곡이 가장 잘 발달하는 것은 A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3번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